새벽 6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승우는 이미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31살의 경찰 승우에게 이런 아침은 이미 일상이 되어버린 지 오래였죠. 창문 사이로 스며드는 희미한 햇살이 원룸 전체를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승우는 침대에서 일어나 간단히 세수를 마치고 경찰 제복을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는 승우의 표정은 평온해 보였지만 그의 눈빛 어딘가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스며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말이죠. 승우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려 작은 책상 위에 놓인 액자를 응시했습니다. 액자 속에는 웃고 있는 중년 남성의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바로 승우의 아버지였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소방복을 입고 있었고 밝은 미소를 지으며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죠. 승우는 그 사진을 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 승우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2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대형 산불이 발생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아버지는 자원봉사자로 진화 작업에 참여하겠다고 했었죠. 당시 소방관이었던 아버지는 은퇴를 앞두고 있었지만 위험한 상황에서도 사람들을 구하려는 마음을 버릴 수 없었어요. 아들아, 아버지가 다녀올게. 걱정하지 마라. 그것이 아버지가 승우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승우는 그날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산불은 닷새 동안 계속되었고 진화 작업 중 아버지는 실종되었죠. 수색 작업이 며칠간 계속되었지만 아버지의 시신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순직으로 처리되었고 11살이었던 승우와 어머니는 아버지 없는 삶을 살아가야 했어요. 그 이후로 승우는 아버지처럼 사람들을 보호하고 싶다는 마음에 경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아버지의 빈자리는 크게 느껴졌죠. 특히 혼자 있는 시간이면 더욱 그랬어요. 승우는 액자를 내려놓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경찰서로 향하는 길, 승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오늘도 어김없이 반복될 일상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 한편이 무거웠죠. 안녕하세요, 승우 경사님. 경찰서에 도착하자 후배 경찰관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응, 수고해. 승우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동료들 사이에서 승우는 성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항상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시민들을 보호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죠. 하지만 그 누구도 승우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상처를 알지는 못했어요. 책상에 앉은 승우는 오늘의 업무를 확인했습니다. 평범한 순찰과 신고 접수, 그리고 몇 가지 사건 처리가 예정되어 있었어요. 승우는 커피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무전기에서 신고가 들어왔죠.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출구에서 노숙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출동 가능한 팀은 응답하세요. 승우는 동료와 함께 순찰차에 올라탔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승우는 오늘 하루도 평범하게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승우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신고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운명적인 만남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이죠. 강남역 지하철 출구는 이미 소란스러웠습니다. 승우와 동료 김순경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시민들은 멀찍이 떨어져 서서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한복판에는 더러운 옷을 입은 노숙자 한 명이 큰 소리로 무언가를 외치며 팔을 휘젓고 있었습니다. 이 길은 내 길이야. 왜 자꾸 방해하는 거야? 노숙자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위협적인 몸짓을 보였어요. 승우는 현장을 빠르게 파악했습니다. 노숙자는 50대 후반으로 보였고
헝클어진 머리와 수염으로 얼굴이 거의 가려져 있었죠. 옷은 때가 잔뜩 끼어 원래 색깔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고 발에는 구멍난 운동화를 신고 있었어요. 저기요, 진정하세요. 승우가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노숙자는 승우를 보자 더욱 격해졌어요. 경찰이라고? 나한테 뭘 어쩌겠다는 거야? 난 아무것도 안 했어. 김순경이 반대편에서 접근하려 했지만 노숙자는 이를 눈치채고 더욱 흥분했습니다. 둘러싸지 마. 나는. 노숙자는 갑자기 말을 멈추고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승우는 노숙자의 모습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단순히 술에 취해서 행패를 부리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눈빛에는 두려움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고 마치 무언가를 찾고 있는 듯한 절망적인 표정이었죠. 괜찮습니다. 천천히 이야기해 보세요. 승우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며 한 걸음씩 다가갔어요. 집에 가야 해. 아들이 기다리고 있어. 노숙자가 갑자기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승우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왠지 모르게 이 노숙자에게서 묘한 동질감을 느꼈죠. 아마도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자신의 마음이 투영된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어디가 집인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승우가 말했지만 노숙자는 고개를 흔들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 노숙자는 머리를 감싸주며 괴로워했어요. 김순경이 승우에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경사님, 이 사람 정신 상태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승우도 그 점을 느끼고 있었어요. 단순한 노숙자가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았죠. 하지만 지금 당장은 상황을 진정시키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안전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승우는 노숙자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노숙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승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고 차가봤지만 승우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마치 오래전에 느꼈던 익숙한 온기 같은 것이었죠. 순찰차로 향하는 동안 노숙자는 계속해서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아, 미안해. 아버지가 늦었구나. 승우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 한편이 아려왔어요. 자신도 모르게 20년 전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죠. 아버지도 마지막에 이런 마음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 안에서 노숙자는 조금 진정된 모습을 보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혼잣말을 계속했고 가끔씩 창밖을 보며 무언가를 찾는 듯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신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승우가 김순경에게 말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분 상태가 심각해 보이는데 병원부터 가는 게 어떨까요? 승우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먼저 신원을 파악하는 것이 도움을 주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했어요. 일단 신원부터 확인하고 결정하죠. 경찰서로 향하는 길, 승우는 계속해서 노숙자를 관찰했습니다.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을 느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어요. 단지 이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강한 의무감만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죠. 경찰서 조사실에서 승우는 노숙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있었습니다. 노숙자는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여전히 불안해하며 주위를 두리번거렸어요. 때때로 의미 없는 말들을 중얼거리기도 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승우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이름이. 노숙자는 머리를 감싸주며 괴로워했어요. 기억이 안 나. 승우는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습니다. 무리하게 기억을 되살리려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대신 지문 조회 결과를 기다리기로 했죠.
김순경이 다가와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사님, 지문 조회 결과가 나왔는데요. 좀 이상합니다. 어떻게? 일단 사무실에서 확인해 보시죠. 승우는 노숙자를 다른 경찰관에게 맡기고 컴퓨터 앞으로 갔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정보를 보는 순간 승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성명 박철수, 생년월일 1968년 3월 15일, 직업 소방관 은퇴, 특이사항 2005년 산불 진화 작업 중 실종, 순직 처리. 승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박철수, 바로 자신의 아버지 이름이었어요. 생년월일도 직업도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죠? 승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김순경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동명이인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지문이 우연히. 아니에요. 승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문은 절대 같을 수 없어요. 이것은 제 아버지입니다. 승우는 다시 조사실로 돌아갔습니다. 노숙자. 아니, 아버지를 다시 바라보니 이제야 희미하게 옛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20년의 세월과 힘든 생활이 아버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지만 자세히 보니 눈매와 코의 형태가 기억 속 아버지와 닮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승우는 조심스럽게 불러보았어요. 노숙자는 고개를 들어 승우를 바라보았지만 여전히 알아보지 못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아버지, 누구를 찾는 거야? 저예요. 승우예요. 아버지의 아들 승우. 승우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혼란스러운 표정만 지을 뿐이었어요. 승우가 누구지? 나는 집에 가야 해. 아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승우는 가슴이 미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버지가 살아있었다는 충격과 그 아버지가 자신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절망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경사님, 괜찮으세요? 김순경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승우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지금은 감정에 휩쓸릴 때가 아니었어요. 무엇보다 아버지의 상태를 파악하고 도움을 주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어디서 지내고 계세요? 승우가 다시 물었어요. 지하철역에서. 따뜻해. 아버지는 중얼거렸습니다. 언제부터 그곳에서 지내셨어요? 언제부터? 모르겠어. 오래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승우는 더 이상 질문을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혼란스러운 상태가 너무나 명확했어요. 기억상실증이나 치매 같은 증상일 가능성이 높았죠. 일단 병원에 모시고 가야겠습니다. 승우가 김순경에게 말했어요. 그런데 경사님, 이 일을 상부에 어떻게 보고할까요? 순직 처리된 분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승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하지 않았어요. 공식적으로는 이미 사망 처리가 된 상황이고 아버지의 현재 상태도 복잡했습니다. 일단은 일반적인 노숙자 보호 차원으로 처리하죠. 상황을 더 파악한 후에 결정하겠습니다. 승우는 아버지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20년 만의 재회였지만 기쁨보다는 복잡한 감정이 앞섰어요. 과연 아버지는 왜 이런 상태가 되었을까? 그리고 왜 가족에게 연락하지 않았을까? 수많은 의문들이 승우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날 밤 승우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하루 종일 일어난 일들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어요.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현실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승우는 일어나 책상 위의 아버지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았어요. 사진 속 아버지는
여전히 밝은 미소를 지으며 승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만난 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죠. 정말 아버지가 맞나? 승우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아버지와 함께 공원에서 축구를 했던 일요일 오후, 감기에 걸렸을 때 밤새 간병해 주시던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잠자리에서 들려주시던 자장가까지, 특히 그 자장가가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우리 승우야, 잘 자거라. 아버지가 지켜줄게. 아버지만의 특별한 멜로디였어요. 다른 사람은 모르는, 오직 승우와 아버지만 아는 노래였죠. 승우는 갑자기 오늘 아버지가 중얼거렸던 말들을 떠올렸습니다. 아들이 기다리고 있어. 혹시 아버지도 자신을 찾고 있었던 걸까요? 기억은 없지만 마음 어딘가에서는 여전히 아들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일까요? 20년 전 그날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11살이었던 승우는 아버지가 산불 진화 작업에 나간다고 했을 때 별 걱정을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항상 무사히 돌아왔으니까요. 아들아, 아버지 믿지? 아버지가 출발하기 전에 물었었죠. 네, 아버지. 승우는 자신 있게 대답했었습니다. 그럼 걱정하지 말고 어머니 말씀 잘 들어라. 금방 돌아올게. 그것이 아버지와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고 승우는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오랫동안 상처받았어요. 며칠 후 실종 소식을 들었을 때 승우는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가 거짓말했어. 돌아온다고 했는데. 어머니를 붙잡고 소리쳤었죠. 어머니도 승우를 끌어안고 함께 울었어요. 그 후 몇 년 동안 승우는 아버지가 언젠가 집으로 돌아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매일 현관문을 확인했고 아버지를 닮은 사람을 길에서 보면 뛰어가서 확인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런 희망도 점점 사라졌죠. 중학생이 된 승우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분노로 바꾸었습니다. 왜 우리를 버리고 갔을까? 정말 죽은 게 맞을까? 의심과 원망이 마음을 지배했어요. 때로는 아버지가 새로운 가족을 만나서 살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상상도 했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어서야 승우는 아버지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돌아오지 않을 사람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사람을 돕는 일을 하겠다고 다짐했죠. 그래서 경찰이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모든 것이 뒤바뀌었어요. 아버지는 죽지 않았고 어딘가에서 힘겹게 살아 있었습니다. 그것도 노숙자로 말이죠. 승우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기쁨과 동시에 왜 이제서야 나타났는지에 대한 의문이 컸어요. 20년 동안 아버지는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았을까요? 왜 가족에게 연락하지 않았을까요? 특히 아버지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사실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승우는 아버지에게 그토록 중요한 존재였는데 지금은 완전한 타인 취급을 받고 있었어요. 정말 기억상실증일까? 승우는 중얼거렸습니다. 내일은 아버지를 병원에 데려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아버지의 기억을 되찾을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만난 가족을 이번에는 절대 놓칠 수 없었어요. 승우는 아버지 사진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아버지, 이번에는 제가 아버지를 지킬게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승우는 평소보다 일찍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밤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지만 아버지를 만날 생각에 마음이 복잡하면서도 간절했어요. 조사실에 들어서자 아버지는 의자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승우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돌려 승우를 바라보았지만 여전히 낯선 사람을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당신이 어제 그 경찰? 네, 맞습니다. 저는 박승우예요. 승우는 자신의 이름을 강조하며 말했어요. 혹시나 해서 성까지 함께 말했죠. 박승우. 아버지는 그 이름을 되풀이했지만 특별한 반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승우는 의자를 끌어와 아버지 앞에 앉았어요. 가까이에서 보니 아버지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깊은 주름과 거친 피부, 그리고 무엇보다 공허한 눈빛이 승우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어디서 지내셨는지 기억나세요? 승우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지하철. 추울 때는 지하철이 따뜻해. 아버지는 중얼거렸어요. 언제부터 그곳에서 지내셨어요? 아버지는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모르겠어. 오래됐어. 아주 오래. 승우는 더 구체적인 기억을 찾아보려 했어요. 가족이 있다고 하셨는데 누구인지 기억나세요? 그 순간 아버지의 눈빛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아들이 있어. 착한 아들이. 그 아들이 어떤 아이였는지 기억나세요? 작고, 귀엽고, 아버지를 많이 좋아했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축구를 좋아했고, 잠들기 전에는 항상 노래를 불러달라고 했지. 승우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자신의 이야기였어요. 어떤 노래를 불러주셨나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조심스럽게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승우야, 잘 자거라. 아버지가 지켜줄게. 승우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바로 그 자장가였어요. 20년 전 매일 밤 들었던 그 노래였습니다. 아버지는 기억하고 있었어요. 비록 모든 것을 명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아들에 대한 사랑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승우는 간절한 목소리로 불렀어요. 저예요. 승우예요. 아버지의 아들 승우. 아버지는 승우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동안 무언가를 애타게 떠올리려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곧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승우. 우리 승우는 어린아이인데. 아버지가 중얼거렸어요. 승우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기억 속에서 자신은 여전히 11살 소년이었어요.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많이 컸어요. 이제 어른이 됐어요. 승우가 설명했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우리 승우는 작은 아이야. 아버지가 돌아가면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 말을 들은 순간 승우는 아버지의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20년 전 그 시점에서 시간이 멈춰 있었습니다. 산불 사고 이후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버지의 정신은 여전히 그때 그 순간에 머물러 있었어요. 아버지는 집에 돌아가고 싶으세요? 승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응, 집에 가고 싶어. 승우가 기다리고 있어. 미안하다고 말해야 해. 늦었다고 말해야 해. 승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거칠고 차가운 손이었지만 분명히 자신을 키워준 그 손이었습니다. 아버지, 승우는 아버지를 용서해요.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승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승우의 손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느끼는 듯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확신하지는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당신이 정말 우리 승우야? 아버지가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아버지. 저예요. 아버지의 아들 승우예요. 아버지는 승우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승우의 볼을 만졌어요. 많이 컸구나. 그 순간 승우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20년 만에 아버지에게서 받는 첫 번째 인정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김순경이 승우를 찾아왔습니다. 승우는 여전히 아버지와 함께 있었고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변화를 눈치챌 수 있었어요. 경사님,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김순경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승우는 아버지에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라고 말하고 복도로 나왔어요. 김순경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상사님께서 이 사건에 대해 문의하시더라고요. 신원조회 결과가 좀 특이하다면서. 승우는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순직 처리된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일단 정신 상태가 불안정한 노숙자로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곧 정식 보고를 요구하실 것 같아요. 승우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버지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알리면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가 따를 것이었어요. 순직 처리 취소, 연금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의 현재 상태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까지. 경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순경이 물었습니다. 일단 아버지, 그분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후에 결정하죠. 그런데 경사님, 혹시 이 일을 가족분들께는 알리셨나요? 승우는 잠시 망설였어요. 어머니에게 어떻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이었습니다. 20년 동안 남편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살아온 어머니에게 갑자기 남편이 살아있다고 말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아직이에요. 상황을 더 파악한 후에 알려드릴 생각입니다. 그때 조사실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승우와 김순경이 급히 들어가 보니 아버지가 의자에서 일어나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나가야 해. 집에 가야 해. 아버지는 불안해하며 소리쳤어요. 아버지, 진정하세요. 승우가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야? 왜 나를 가둬두는 거야? 아버지는 승우를 알아보지 못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방금 전까지의 연결감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승우는 당황했어요. 아버지의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한 것 같았습니다. 기억이 오락가락하고 감정 상태도 불안정했어요. 저는 승우예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승우가 부드럽게 말했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김순경이 승우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경사님, 이분을 정신병원으로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해 보입니다. 안 돼요. 승우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병원에는 보낼 수 없어요. 하지만 이 상태로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승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김순경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경사님, 왜 이분에게 이렇게 신경을 쓰시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절차를 따르면 되는 건 아닌가요? 승우는 아직 진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더 확실해진 후에 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분이 특별한 사연이 있어 보여서요. 조금 더 지켜보고 싶습니다.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하시는 건 아닌가요? 우리는 경찰이잖아요. 승우는 김순경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업무가 아니었습니다. 20년 만에 만난 아버지를 그냥 보낼 수는 없었어요. 일단 오늘은 제가 집으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내일 병원에 데려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은 후에 결정하죠. 김순경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어요. 대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경사님, 혹시 무슨 문제가 생기면 바로 연락하세요. 그리고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승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다가가서 말했어요. 아버지, 우리 집에 가실래요? 따뜻한 곳으로요. 아버지는 승우를 바라보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말 집에 갈 수 있어요? 네, 함께 가요. 승우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경찰서를 나섰습니다. 20년 만에 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향하는 길이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함도 컸습니다. 과연 이 선택이 옳은 것일까요? 승우의 원룸은 작았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주위를 두리번거렸어요. 오랜만에 따뜻한 실내에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여기가 집이에요?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제 집이에요. 편하게 계세요. 승우는 아버지를 소파로 안내했습니다. 아버지는 소파에 앉자마자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긴장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승우는 물을 한 잔 가져다 드렸어요. 고마워요. 아버지는 물을 마시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승우는 아버지를 자세히 관찰했어요. 집안의 따뜻한 조명 아래에서 보니 아버지의 모습이 더욱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여전히 많이 변했지만 확실히 기억 속 아버지의 모습이 남아 있었어요. 배고프시죠? 뭐 좀 드실래요? 승우가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 폐가 아니에요. 저도 막 먹으려던 참이었어요. 승우는 냉장고를 열어보았어요. 다행히 라면과 계란, 그리고 몇 가지 반찬이 있었습니다. 간단하지만 따뜻한 식사를 준비할 수 있었어요. 라면을 끓이는 동안 아버지는 집안을 구경했습니다. 특히 책상 위의 사진에 시선이 머물렀어요. 자신의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람, 누구예요? 아버지가 사진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승우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버지예요. 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는 사진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어요. 익숙해 보이는데. 그럼요. 아버지니까요. 아버지는 한동안 사진을 바라보더니 승우에게 물었어요. 아버지가 어디 계세요? 여기 계시잖아요. 승우가 부드럽게 말했지만 아버지는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라면이 끓자 승우는 상을 차렸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앞에 둔 아버지는 감격스러워했어요. 정말 먹어도 돼요? 당연하죠. 많이 드세요. 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젓가락을 들었어요. 손이 많이 떨렸지만 천천히 라면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승우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조심스럽게 살아야 했을까요? 맛있어요? 승우가 물었습니다. 네, 정말 맛있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따뜻한 음식을.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식사를 마친 후 승우는 아버지에게 씻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어요. 욕실에서 나온 아버지는 승우가 준비해둔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조금은 사람다운 모습이 되었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아버지는 계속해서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괜찮아요. 당연한 일이에요. 밤이 깊어지자 승우는 아버지를 위해 침대를 내어드렸어요. 자신은 소파에서 자기로 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침대를 차지해서. 아버지가 미안해했어요. 괜찮아요. 편히 주무세요. 승우는 불을 끄고 소파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어요.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아버지가 계신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조용했는데 갑자기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승우야. 승우는 깜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네, 아버지. 하지만 아버지는 잠꼬대를 하고 있었어요. 승우야. 아버지가 늦었구나.
미안해. 승우는 조용히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버지는 잠든 상태에서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승우가 기다리고 있어요. 승우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의 표정이 조금 편안해지는 것 같았어요. 승우는 아버지 곁에 앉아서 어린 시절처럼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집에 왔어요. 안전해요. 승우는 속삭였어요. 아버지는 승우의 손을 꽉 잡으며 잠들었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다만 이번에는 승우가 아버지를 지켜주는 입장이었죠. 승우는 밤새 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20년 만에 함께 보내는 첫날 밤이었어요. 내일은 병원에 가서 아버지의 정확한 상태를 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냥 아버지와 함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어요. 아버지, 이번에는 제가 아버지를 지킬게요. 승우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승우는 아버지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승우의 손을 잡고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어요. 승우는 조심스럽게 손을 빼고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아버지, 일어나세요. 승우가 부드럽게 깨웠어요. 아버지는 천천히 눈을 뜨더니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잠시 당황하는 듯 했지만 승우를 보자 안심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여기가 어디죠?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제 집이에요. 어젯밤에 함께 왔잖아요. 승우가 설명했지만 아버지는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아, 그렇군요. 미안해요. 기억이 잘 안 나서. 승우는 괜찮다며 아침 식사를 권했습니다. 토스트와 우유 간단하지만 정성스럽게 준비한 식사였어요. 오늘 병원에 가보실까요? 몸이 어디 아픈 곳은 없으신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승우가 제안했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될까요? 돈이 많이 들 텐데.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병원으로 가는 길에 아버지는 창밖 풍경을 신기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많이 변했네요. 이 동네가 어떻게 변했나요? 승우가 관심을 보였어요. 예전에는 여기에 작은 상점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큰 건물들이. 아버지가 중얼거렸습니다. 승우는 희망을 느꼈어요. 아버지가 이 동네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좋은 신호였습니다. 대학병원 신경과에 도착하자 승우는 아버지를 진료실로 모셨습니다. 담당 의사는 중년의 여의사였는데 친절하고 차분한 태도로 아버지를 맞았어요. 어떤 증상이 있으신가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승우가 대신 설명했어요. 기억상실 증상이 있으시고 때때로 혼란스러워 하세요. 그리고 감정 기복도 심한 편입니다. 의사는 아버지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아버지는 머리를 감싸며 괴로워했어요. 괜찮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이 몇 년도인지 아시나요? 아버지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2005년. 아니, 2006년? 의사와 승우는 눈을 마주쳤어요. 아버지의 시간은 여전히 20년 전에 멈춰 있었습니다. 여러 검사를 거친 후 의사는 승우와 별도로 상담을 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면 외상성 뇌손상의 후유증으로 보입니다. MRI 상에서도 뇌의 일부분에 손상이 확인되고요. 치료가 가능한가요? 승우가 간절하게 물었어요. 완전한 회복은 어렵지만 꾸준한 치료와 재활로 상당한 개선이 가능합니다. 특히 가족들의 도움이 중요해요. 익숙한 환경과 사람들이 기억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그럼 집에서 돌볼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다만 24시간 보호가 필요하고 정기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하루하루 조금씩 나아질 테니까요. 승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희망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진료실로 돌아가자 아버지는 불안해하며 승우를 찾고 있었어요. 어디 갔었어요? 혼자 두고. 잠깐 의사 선생님과 이야기했어요. 괜찮아요. 승우가 안심시켰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버지가 물었어요. 저, 많이 아픈가요? 아니에요. 곧 나아지실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왜 저를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고마움과 동시에 미안함이 섞여 있었어요. 승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처럼 소중한 분을 잃어본 적이 있어서 그분을 위해서라도 아버지를 도와드리고 싶어요. 아버지는 승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날 밤 승우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의 존재를 알려야 할 때가 왔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어머니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상상할 수 없었어요. 20년 만의 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실까요? 그날 밤 승우는 휴대폰을 들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어머니의 번호를 누르고 지우기를 반복했어요. 아버지는 침대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고 승우는 소파에 앉아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결국 승우는 전화를 걸었어요. 몇 번의 신호음 후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승우야? 이 시간에 웬 전화야? 엄마,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그럼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승우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어요. 직접적으로 말하기에는 너무 충격적이고 돌려서 말하기에는 너무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엄마, 혹시 시간 있으시면 내일 제 집에 오실 수 있어요? 왜? 무슨 일이 있는 거야? 그냥 보여드릴 게 있어서요. 전화로는 말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어머니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말했습니다. 승우야, 너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 아니야? 목소리가 평소와 달라. 아니에요. 문제는 아니고 그냥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알겠다. 내일 오전에 갈게. 근데 정말 괜찮은 거지? 네, 괜찮아요. 내일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승우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내일 어머니가 오시면 모든 것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과연 어머니는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다음 날 아침 승우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어요. 승우는 아버지를 깨우지 않고 조용히 준비를 했습니다. 오전 10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승우는 긴장한 채로 문을 열었어요. 승우야. 어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들어오셨습니다. 55살의 어머니는 여전히 단정하고 활기차 보였어요. 어서 오세요, 엄마. 그래서 뭘 보여준다는 거야? 어머니가 주위를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그때 침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가 일어나는 소리였습니다. 승우는 긴장했고 어머니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승우야, 누가 있는 거야? 엄마, 먼저 앉으세요. 제가 설명할게요. 어머니는 소파에 앉았지만 여전히 궁금해하는 표정이었어요. 승우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렸습니다. 그때 침실 문이 열리며 아버지가 나왔어요. 머리를 비비며 졸린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승우 씨, 누가 오셨나요? 어머니는 아버지를 보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 사람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승우는 급히 어머니 옆으로 갔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아버지는 어머니를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이분이 누구시죠? 어머니는 아버지를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2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남편의 모습을 알아보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철수야.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아버지는 그 이름을 듣고 잠시 멈춰 섰어요. 철수, 그게 제 이름인가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일어났습니다. 당신이 정말 철수야? 하지만 아버지는 어머니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해요. 기억이 잘 나지 않아서. 어머니는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승우는 어머니를 부축하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엄마, 진정하시고 들어보세요. 승우는 며칠 전 일어난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아버지를 처음 만난 순간부터 신원 확인, 그리고 현재 상황까지. 기억상실증이라고 하셨죠? 의사 선생님이?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외상성 뇌손상의 후유증이래요. 치료하면 나아질 수 있다고 하셨어요. 어머니는 아버지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혼란스러워하며 어머니와 승우를 번갈아 보고 있었어요. 당신, 정말 나를 기억 못해? 어머니가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어요. 익숙한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확실하지는 않아요. 어머니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야, 영숙이야. 당신 아내. 아버지는 어머니의 손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떠올리려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확실하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영숙. 그 이름도 익숙해요. 하지만 어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끌어안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살아있다니. 정말 살아있다니. 승우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20년 만의 재회였지만 아버지는 아직 가족을 완전히 기억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함께 기억을 되찾아가는 시간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한참을 울고 나서야 진정을 찾았습니다. 승우는 어머니에게 물을 한 잔 드리며 아버지의 상태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했어요. 의사 선생님 말로는 익숙한 환경과 가족들이 기억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하셨어요. 승우가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많이 도와드려야겠네.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어머니와 승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혼란스러워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 보였어요. 이분들이 정말 제 가족인가요?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 옆에 앉으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그럼요. 당신은 박철수고 저는 당신의 아내 영숙이에요. 그리고 저 아이는 우리 아들 승우고요. 승우. 아버지는 승우를 바라보며 그 이름을 되풀이했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컸다고요? 네, 이제 31살이에요. 경찰이 되었어요. 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승우를 신기하게 바라보았어요. 경찰, 멋지네요. 아버지처럼 사람들을 도우고 싶어서 경찰이 됐어요. 승우가 말했습니다. 그 말에 아버지는 무언가를 떠올리려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사람을 도우는 일을 했나요? 소방관이셨어요. 정말 훌륭한 소방관이셨죠.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소방관. 아버지는 중얼거렸어요. 불이 무서워요. 왜 그럴까요? 어머니와 승우는 눈을 마주쳤습니다. 아버지가 산불 사고를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어머니가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승우는 간단한 식사를 준비했어요.
어머니는 아버지가 좋아했던 음식들을 만들어 보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당신이 제일 좋아하던 김치찌개를 만들어 볼게요.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김치찌개. 좋아해요. 아버지가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니가 요리하는 동안 승우는 아버지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뭔가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승우가 물었습니다. 그분, 영숙이라고 하셨죠? 정말 따뜻한 분인 것 같아요. 아버지가 말했어요. 어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아버지가 안 계신 동안 저를 혼자 키우셨어요. 혼자서? 아버지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어디 있었던 거죠? 승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직 진실을 모두 말하기에는 이른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아프셨어요. 오랫동안 병원에 계셨어요. 승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랬군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섞여 있었어요. 주방에서 김치찌개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냄새를 맡으며 무언가를 떠올리려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 냄새 정말 좋아요. 왠지 그리운 냄새예요. 어머니가 만드신 김치찌개예요. 아버지가 정말 좋아하셨어요. 승우가 설명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자 세 사람은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모인 가족의 식탁이었어요.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정성스럽게 반찬을 주었고 아버지는 맛있게 드셨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이런 음식을 먹어본 지 오래된 것 같아요. 아버지가 말했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참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매일 해드릴게요. 좋아하시는 음식 다 만들어 드릴게요. 식사 후 어머니는 승우와 따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승우야, 아버지를 우리 집으로 모셔오는 게 어때?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익숙한 환경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럼 내일부터 아버지를 모시고 오자. 예전 방도 그대로 있거든. 승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다시 함께 살게 되는 것이었어요. 저녁이 되자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내일부터 집에 오셔서 지내실래요? 집에요? 아버지가 물었어요. 네, 우리 집. 당신이 살던 집이에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당신 집이니까요. 그날 밤 어머니는 승우 집에서 함께 잤습니다. 아버지는 침대에, 어머니는 소파에, 승우는 바닥에 이불을 깔고 잤어요. 오랜만에 가족이 한 공간에서 자는 밤이었습니다. 한밤중에 아버지가 잠꼬대를 했어요. 영수가, 승우야, 미안해. 어머니는 조용히 일어나 아버지 곁으로 갔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함께 있어요. 승우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20년 만에 돌아온 가족의 온기였어요. 다음 날 오후 승우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시고 어린 시절 살던 집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단독주택이었는데 어머니가 혼자 살면서도 깔끔하게 관리하고 계셨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버지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익숙한 듯 하면서도 낯선 표정을 지었어요. 여기가 우리 집인가요?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네, 당신이 살던 집이에요. 어머니가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안내했어요. 거실에는 가족 사진들이 여러 장 걸려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사진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보았어요. 특히 어린 승우와 함께 찍은 사진 앞에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이 아이가 승우인가요? 아버지가 어린 승우의 사진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네, 7살 때 사진이에요.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정말 귀엽네요. 제가 이 아이 아버지라고요? 물론이죠.
당신이 제일 아끼던 아들이에요. 승우는 그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아버지가 자신을 아들로 인정하면서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현실이 아직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안방으로 안내했어요. 침대와 옷장, 그리고 아버지의 개인 물건들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당신 방이에요. 제가 그대로 두었거든요.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 있었어요. 아버지는 옷장을 열어보았습니다. 정갈하게 정리된 옷들과 소품들이 들어 있었어요. 특히 소방관 제복을 보자 아버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이 옷, 제가 입던 옷인가요? 네, 소방관 제복이에요. 당신이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아버지는 제복을 만져보며 무언가를 떠올리려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명확한 기억은 떠오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어머니는 아버지가 좋아했던 음식들로 상을 차렸어요. 된장찌개, 생선구이, 그리고 각종 반찬들이 식탁에 가득했습니다. 와, 정말 맛있어 보여요. 아버지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많이 드세요. 당신이 좋아하던 음식들이에요. 어머니가 아버지 그릇에 밥을 정성스럽게 퍼주었습니다. 식사하는 동안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옛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어요. 승우의 어린 시절 이야기, 가족 여행 이야기, 그리고 일상의 소소한 추억들까지. 승우가 5살 때는 정말 개구쟁이였어요. 하루는 당신이 퇴근하고 오는데 승우가 소방차 놀이를 한다고 집안을 온통 물바다로 만들어놨죠.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가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화내기는커녕 오히려 승우와 함께 놀아주셨어요. 우리 승우가 아버지처럼 소방관이 되고 싶구나 하면서 말이에요. 승우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기억나지 않는 이야기였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좋은 아버지였군요. 아버지가 승우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지금도 좋은 아버지세요. 승우가 대답했습니다. 식사 후 세 사람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머니는 계속해서 옛 추억들을 들려주었고 아버지는 진지하게 들으면서 때때로 무언가를 떠올리려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이 제일 좋아하던 노래가 있었는데 어머니가 말했어요. 어떤 노래요?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승우에게 불러주던 그 자장가였어요. 우리 승우야, 잘 자거라. 아버지가 지켜줄게. 아버지는 그 노래를 듣자 눈을 감고 집중했어요. 그리고 서서히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승우야, 잘 자거라. 승우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던 사랑의 기억들이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아버지는 오랜만에 자신의 침대에서 잤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잠들 때까지 곁을 지켰어요. 영수가, 아버지가 잠들기 전에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네, 왜요?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뭐가 미안해요?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많이 힘들게 했을 것 같아서. 어머니는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이제 함께 있으니까 괜찮아요. 승우는 자신의 옛 방에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20년 만에 가족이 한 집에서 보내는 첫 밤이었어요. 비록 아버지는 모든 것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함께 추억을 만들어가며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아갈 수 있을 것이었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아버지는 조금씩 집에 적응해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처음에는 당황하곤 했지만 어머니와 승우의 설명을 들으며 점차 안정을 찾아갔어요.
오늘은 어떤 기분이세요? 승우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물었습니다. 좋아요. 여기가 편해요. 아버지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어머니는 아버지를 위해 매일 새로운 음식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좋아했던 음식들을 하나씩 만들어 보며 반응을 살폈어요. 이건 어때요? 어머니가 북어국을 끓여주었습니다. 아버지는 한 숟가락 떠서 맛보더니 눈을 반짝였어요.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다행이네요. 당신이 숙취해소용으로 자주 먹던 음식이에요. 숙취해소? 아버지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가끔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오면 제가 이걸 끓여줬거든요. 승우는 그런 아버지와 어머니를 보며 따뜻한 마음이 들었어요. 비록 아버지는 완전히 기억하지 못하지만 몸이 기억하는 듯한 반응들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승우가 아버지와 함께 동네를 산책했어요. 아버지는 길을 걸으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이 길 많이 걸어봤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말했어요. 맞아요. 아버지가 매일 이 길로 출근하셨어요. 그랬군요. 왠지 발걸음이 저절로 나가네요. 동네 상점 아저씨가 승우와 아버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철수 아저씨? 승우는 당황했지만 아버지는 상점 아저씨를 신기하게 바라보았어요.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철수 아저씨, 정말 오랜만이네요. 어디 계셨어요? 승우가 대신 설명했어요. 아버지가 몸이 안 좋으셔서 요양을 하셨어요. 아, 그랬군요. 그래도 이렇게 건강해 보이시니 다행이네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버지가 물었어요. 저를 아는 분이 많은가 보네요? 네, 아버지는 이 동네에서 유명하셨어요. 소방관이셨고 동네 일에도 많이 참여하셨거든요. 그랬군요. 좋은 사람이었나 봐요. 지금도 좋은 사람이세요, 아버지. 저녁 식사 후 세 사람은 함께 TV를 보았습니다. 뉴스에서 화재 사고 소식이 나오자 아버지가 갑자기 긴장한 모습을 보였어요. 위험해요. 아버지가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여기는 안전해요. 승우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TV 채널을 돌렸어요. 다른 프로그램 보자.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불안해했습니다. 사람들이 위험해요. 아버지, 괜찮아요. 소방관들이 구해줄 거예요. 승우가 진정시켰습니다. 소방관. 아버지는 그 단어를 되풀이했어요. 제가 소방관이었죠? 네, 정말 훌륭한 소방관이셨어요. 아버지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저도 사람들을 구했나요? 물론이죠. 많은 사람들을 구하셨어요. 그날 밤 아버지는 악몽을 꾸었습니다. 불이야, 사람들이 위험해. 하며 소리를 지르며 일어났어요. 어머니와 승우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아버지는 식은땀을 흘리며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었어요. 꿈이었어요.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어머니가 아버지를 안아주었습니다. 불 속에서 누군가 저를 부르는 것 같았어요. 도와달라고. 승우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산불 사고의 기억을 어렴풋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아버지, 그건 옛날 일이에요. 이제는 괜찮아요. 아버지는 승우와 어머니를 바라보며 조금씩 진정했습니다. 당신들이 있어서 무섭지 않아요. 어머니는 아버지가 다시 잠들 때까지 곁을 지켰습니다. 승우도 아버지 방 근처에서 잠자리를 마련했어요. 그날 밤 이후로 아버지는 종종 불에 대한 악몽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매번 가족들이 곁에서 달래주었고 아버지는 점차 안정을 찾아갔어요.
우리가 함께 있을게요.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아버지는 가족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어요. 비록 완전한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아버지는 가족들의 사랑을 조금씩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승우는 아버지를 돌보는 것 자체가 20년 동안 그리워했던 시간을 보상받는 것 같아 행복했어요. 한 달이 지나자 아버지는 많이 안정되었습니다. 악몽을 꾸는 횟수도 줄어들었고 일상생활에도 점차 적응해 갔어요. 승우는 휴가를 내어 아버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했습니다. 오늘은 어디 가볼까요? 승우가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어디든 좋아요. 당신과 함께라면. 아버지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승우는 아버지를 데리고 어린 시절 자주 갔던 공원으로 향했어요. 그곳에는 아버지와 함께 축구를 했던 잔디밭이 있었습니다. 공원에 도착하자 아버지는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여기 와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버지랑 여기서 자주 놀았어요. 승우는 편의점에서 축구공을 사왔어요. 아버지에게 공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공 좀 차보세요. 아버지는 공을 받아들고 잠시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발로 공을 찼습니다. 공이 승우에게 정확히 굴러갔어요. 잘하시네요. 승우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몸이 기억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신기해했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공을 주고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점점 자연스러워졌고 때로는 화려한 기술까지 보여주었어요. 우와, 아버지 정말 잘하시네요. 예전에 많이 했나 봐요. 아버지가 숨을 고르며 말했어요. 잠시 휴식을 취하며 벤치에 앉았을 때 아버지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승우야, 네 아버지, 내가 정말 내 아들인 게 맞지? 승우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네, 맞아요.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그럼 내가 너를 많이 사랑했을까?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버지셨어요. 아버지는 승우를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미안해. 기억을 못해서 미안해. 괜찮아요, 아버지. 지금부터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면 돼요. 그때 아버지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어요. 승우야, 그런데 아버지가 왜 그렇게 오래 없었던 거야? 승우는 이제 진실을 말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 기억나세요? 산불 진화 작업에 나가셨던 일. 아버지는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산불. 맞아, 산불이 있었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아버지는 머리를 감싸며 괴로워했어요. 머리가 아파요. 뭔가 떠오르려고 하는데. 천천히 하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불. 엄청난 불이 있었어. 그리고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했어. 승우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나무가 쓰러졌어. 머리에. 아버지가 자신의 머리를 만졌어요. 정신을 잃었어. 그 후에는 어떻게 되셨어요? 모르겠어. 깨어났을 때는 병원이었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어. 승우는 이제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것 같았어요. 머리 부상으로 기억을 잃었고 신원 확인이 되지 않아 무연고자로 처리되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후에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길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 그냥 걸었어. 계속 걸었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집이 어딘지, 가족이 누구인지 모르겠더라고. 그냥 살아야 했어. 승우는 아버지가 20년 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지 상상하며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찾으셨어요? 찾은 게 아니라
다행히 내가 날 찾아준 거야. 아버지가 승우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버지, 이제 기억하세요? 저를? 아버지는 승우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보았어요. 승우, 우리 승우, 많이 컸구나. 승우는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아버지, 아버지는 승우를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승우야. 아버지가 너무 늦었구나. 괜찮아요, 아버지. 이제 함께 있으니까 괜찮아요. 두 사람은 한참을 끌어안고 있었어요. 20년 만에 진짜 아버지와 아들로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집에 가자, 승우야. 엄마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네, 아버지. 집에 가요. 공원을 나서며 아버지가 말했어요. 승우야, 앞으로 아버지가 잘할 수 있을까? 물론이에요, 아버지. 우리가 함께 할게요. 고마워, 승우야. 정말 고마워. 승우는 아버지와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모든 기억이 돌아온 것은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되찾았어요. 가족이라는 사실, 그리고 서로를 사랑한다는 마음 말이에요. 집에 돌아온 승우와 아버지를 보자 어머니는 두 사람의 표정에서 무언가 달라진 것을 느꼈어요. 어머, 무슨 일 있었어요?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영수가 미안해. 어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가 자신의 이름을 부른 것이었습니다. 당신, 기억하세요? 완전하지는 않지만 많이 기억나요. 당신이 제 아내 영숙이고 승우가 제 아들이라는 것을.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에게 달려갔어요. 정말요? 정말 기억하세요? 네, 그리고 20년 동안 얼마나 힘드셨을지 생각하니 너무 미안해요. 어머니는 아버지를 끌어안으며 울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돌아오셨으니 괜찮아요. 그날 저녁 식사는 특별했어요. 아버지가 자발적으로 옛 이야기들을 꺼냈습니다. 승우가 5살 때 소방차를 보고 싶다고 해서 소방서에 데려갔던 기억이 나요. 아버지가 말했어요. 맞아요. 그때 승우가 소방관 아저씨들께 인사하느라 얼마나 귀여웠는지. 어머니가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승우가 저한테 매일 밤 자장가를 불러달라고 했죠. 아버지가 승우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승우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다 기억하시는구나. 아직도 다 기억하지는 못해요. 하지만 중요한 것들은 돌아오고 있어요. 며칠 후 승우는 아버지와 함께 정식으로 신고를 하러 갔습니다. 순직 처리를 취소하고 아버지의 상황을 공식적으로 정리해야 했어요. 경찰서에서 만난 김순경은 깜짝 놀랐습니다. 경사님, 정말 아버님이셨군요. 네, 그렇게 됐네요. 승우가 미소를 지었어요. 와, 정말 드라마 같은 일이네요. 아버님 상태는 어떠세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기억도 조금씩 돌아오고 계시고요. 서류 처리는 복잡했지만 동료들과 상사들의 도움으로 차근차근 해결해 나갔어요. 아버지의 상황이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근무했던 소방서 동료들이 찾아왔어요. 이미 은퇴한 분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아버지를 보자마자 알아보았습니다. 철수야, 정말 너구나. 한 분이 아버지를 끌어안았어요. 선배님, 아버지도 그분을 기억하는 듯 했어요. 이 자식, 우리가 얼마나 찾았는데 어디서 뭘 하고 있었던 거야? 아버지는 지난 20년 동안의 일들을 간략하게 설명했어요. 동료들은 안타까워하면서도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기뻐했습니다. 그래도 가족들과 다시 만났으니 정말 다행이다. 승우도 이렇게 훌륭하게 컸고 말이야. 아버지를 닮아서 사람을 돕는 일을 하고 있으니. 동료들은 아버지에게 옛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소방관이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철수는 정말 용감했어. 위험한 상황에서도 항상 시민들을 먼저 생각했지. 그러다가 그 산불 사고 때 한 분이 말을 멈췄어요.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버지가 승우에게 말했어요. 승우야, 아버지가 자랑스럽다. 뭐가요? 내가 경찰이 된 건 말이야. 아버지처럼 사람들을 돕고 싶어서 그런 거지? 네, 맞아요. 그런데 너무 무리하지는 마라. 가족이 제일 중요한 거야. 승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겠어요. 아버지도 이제 무리하지 마세요. 그럼, 이제는 가족과 함께 있는 게 제일 좋아. 그날 밤 세 사람은 함께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것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게 행복이구나. 아버지가 중얼거렸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지금이 정말 행복해서요. 승우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20년 동안 잃어버렸던 시간은 돌아오지 않지만 앞으로 만들어갈 시간들이 그것을 충분히 보상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꾸준한 치료와 가족들의 사랑 덕분에 많이 회복되었어요.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간 것은 아니지만 일상생활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아버지, 오늘 특별한 날인 거 아세요? 승우가 아침 식사를 하며 물었어요. 특별한 날? 아버지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아버지를 처음 만난 지 1년이 되는 날이에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미소를 지었어요. 그러고 보니 그렇네. 정말 많은 일이 있었구나. 어머니가 부엌에서 특별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우리 가족이 다시 만난 기념일이니까 특별하게 해야지. 점심시간에 세 사람은 함께 외출했습니다. 승우가 아버지를 처음 만났던 강남역 근처였어요. 여기서 아버지를 처음 봤어요. 승우가 그때를 회상하며 말했어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는데 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운명이었나 봐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필 그날, 하필 그곳에서 내가 나를 만났잖아. 다른 경찰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승우는 생각해보니 정말 그랬어요. 만약 자신이 아니었다면 아버지를 그냥 보내버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운명이었나 봐요. 카페에 앉아 차를 마시며 어머니가 말했어요. 우리 이제 정말 새 출발하는 것 같아. 맞아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승우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승우야, 엄마. 왜요, 아버지? 20년 동안 못해준 것들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보상해야 할지 모르겠어. 어머니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보상은 무슨, 지금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래도 승우 결혼식도 못 받고 엄마 혼자 고생하는 것도 못 받고 승우가 웃으며 말했어요. 아버지, 결혼은 아직 안 했어요. 아버지가 신부 아버지 역할 해주실 거잖아요. 정말? 아직 결혼 안 했어? 네, 그러니까 걱정 마세요. 앞으로 함께할 시간이 많아요. 그날 저녁 집에서 조촐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승우의 동료들과 어머니의 친구들, 그리고 아버지의 옛 소방서 동료들이 함께했어요.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네요. 한 분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줄이야. 아버지는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손님들이 돌아간 후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아 조용한 시간을 보냈어요. 아버지, 앞으로 뭘 하고 싶으세요? 승우가 물었습니다. 글쎄,
소방관으로는 돌아갈 수 없을 테고,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 평범하게요? 응.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랑 산책하고, 저녁에는 너랑 이야기하고, 그런 평범한 일상 말이야. 어머니가 미소를 지었어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 승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때 아버지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승우와 어머니를 끌어안았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나 같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승우가 말했어요.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예요. 어머니가 덧붙였습니다. 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20년 전에 산불 현장에 나갈 때 금방 돌아온다고 했는데 돌아오셨잖아요. 조금 늦었을 뿐이에요. 승우가 말했습니다. 맞아. 아버지는 약속을 지키셨어요. 가족에게 돌아온다는 약속을. 그날 밤 승우는 자신의 방에서 일기를 썼어요. 오늘로 아버지를 만난 지 1년이 되었다. 1년 전만 해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 꿈에도 몰랐다. 아버지가 살아계신다는 것, 그리고 다시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다. 아버지는 많이 변하셨다. 20년의 세월이 아버지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그 마음만큼은 시간이 지나도 기억을 잃어도 변하지 않았다. 나도 많이 변했다. 20년 동안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살아온 외로운 아들에서 이제는 아버지를 돌보는 든든한 아들이 되었다.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의 기억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고 건강상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 이겨낼 것이다. 가족이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것이 얼마나 아픈 일인지 알았다. 그리고 다시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도 알았다. 이제는 매일매일이 감사하다.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보내는 평범한 하루하루가. 승우는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내일도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보낼 평범하지만 소중한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우리 승우야, 잘 자거라. 아버지가 지켜줄게. 승우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들리는 아버지의 자장가였어요. 이제 진짜 집에 온 것 같았습니다.